우리가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면 진행해 온 사업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이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먼저 제목을 보시면 Love MNMCU UCC 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우리 대학의 홍보나 또는 목포시와의 협조 또는 목포시의 홍보, 우리 대학이 있는 곳이 이 지역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미래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활용도가 높아서 심사위원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시면 M&M이 보이세요? 네. 네, 첫 번째 M은 목포시입니다. 두 번째 M은 목포 가톨릭대학이고요. 그래서 원래 사업의 취지는 목포 가톨릭대학과 목포시가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UCC를 제작하고 그 내용을 우리 대학의 홍보나 또는 목포시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좀 널리 알려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의도가 참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매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요. UCC 공모전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미디어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크리에이터나든지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길들을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 원래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몇 가지 사항을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이런 과정을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직도 석과가 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클릭을 해보니까는 목포 가톨릭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자는 구독자 수가 저 포함해서 6명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오늘을 기회로 해서요. 그러한 바람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시면 원래 어떤 것이든지 추진 배경하고 목적이 구별이 잘 되면 정말 잘 되는 사업 같거든요. 그리고 그 추진 배경과 목적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과하고 연결되고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완료하고 이러면은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홍보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전부터 이걸 많이 해오긴 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서, 근데 배워서 익히는 게 있죠. 그러한 기회를 대학에서 제공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또는 방법들을 잘 숙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결국은 학교 홍보에 좀 활용을 해보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목표도 좀 거창하게 잡아서 목포시가 관광 거점 도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광 산업도 우리가 한번 일으키는 그 일익을 담당해 보자. 그 과정을 통해서요. 사실 UCC 알고리즘,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어떤 때 어느 데서 대박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서 목포시하고 좀 협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목포시하고 협조는 관하고 협조라서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제안을 하면
그게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할 때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맞는데요. 가장 그 난이도 높은 게 여기가 가장 난이도 낮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난이도 높은 게 저기 앞에 보면 공모전 이 참가자를 모집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시상식이 있고요. 그 유튜브에서 목포 가톨릭대학교 혁신사업단하고 치시면 그 전에 있었던 영상하고 지금 게시한 영상이 아마 따로 나올 것입니다. 그냥 공모전에 뭐 참가한 것은 1학기 때는 총 8팀에서 13명이 참석을 해서 출품작을 9개를 만들어서 냈는데요. 이거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거 하나를 사례를 소개를 함으로써 어떠한 작품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2차 때인데요. 2차 때 그 첫 으뜸상을 받은 학생이 관광학과 학생인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획 의도를 보면 열화상 스티커가 버려진다. 이게 좀 지저분하다.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없나라고 하는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학생이 으뜸상을 받은 이유가 주변에서 불편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학생은 졸업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을 서는 학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 학생이 으뜸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은 작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 대학과 목포를 홍보하고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가 같이 상생해서 나가는 길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기대효과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다른 팀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정량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러브 해가지고 뭐 상중하 많이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유튜브 UCC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정성적인 그런 이제 기대 효과들만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우리 교직원들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UCC 공모전과는 좀 별 다르게 이번에 이제 정시 모집을 하면서 유아교육과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직원 전체한테 그 링크 주소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음날까지 클릭 수가 23회 그리고 낮이 되니까 25회가 되더라고요. 그 이상은 클릭이 되지 않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그 입력을 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그 홍보에 따라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직접 연관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UCC 공모전 사업을 계속해 나갈 텐데 제일 먼저 우리 교직원들한테 먼저 URL을 보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클릭수가 갑자기 올라가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 틱톡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스타에서 그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유튜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제가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읽어드리는 것보다 한 번씩만 더 클릭을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담센터 장님 나오셔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예술치료 집단 프로그램과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 워크숍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센터장 이재경 교수입니다. 상담센터는 스트레스 대처 집단 프로그램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개인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으로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예술치료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고요. 사업 목표는 학생들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자존감 향상, 그 외에도 공동체 의식,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했고요. 미술 치료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저희가 2020년에 재학생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우울증상 고위험군이 14.0%, 그리고 범불안장애 고위험군이 6.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초로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매체는 주로 미술을 활용한 예술 치료고요. 전문가 선생님 모셔서 2021년 4월에서 5월까지 좀 집중적으로 대면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8명에서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포스터를 활용해서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게시하고요. 또 학생들한테 개별 문자도 다회 발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은 이제 총 5회기로 진행이 됐고요. 회기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사전검사, 자존감 포함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회기별 내용들이 자화상 그리기라든지 이어 그리기, 그리고 꽃다발, 카네이션 만들기, 이런 그리기, 만들기 활동들을 주로 했는데요. 이 속에서 학생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은 어떤 것이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나의 양육 환경은 어떠하고, 또 내 성격 특성은 어떠한지, 이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또 자신의 어떤 바라는 모습, 이런 거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하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도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활동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어서 좀 집중하면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전에는 집단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으로 진행이 됐다가 저희가 작년에 상담센터가 처음으로 5회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1회기, 5회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참여한 학생이 5번에 다 참여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즉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회기 프로그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끝까지 참여를 해줘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런 활동 사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율은 이와 같고요. 총 82.5%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전체가 4.29로 5점 리커트 셔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네, 세부 내용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외에 자아존중감 검사를 했는데 사전하고 사후값 이렇게 보시면 사후에서 값이 올랐습니다. 이런 점수차가 통계적으로도 유효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성적 사업 성과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참여자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 주관적으로 기술한 어떤 좋은 점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에너지 소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대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나 대처 방법들을 알 수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참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양육 환경, 성격 특성,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바라볼 때 이거를 디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대신 유스트레스로 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고 이런 스트레스 완화가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보완할 점은 홍보를 포함해서 학생들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저희가 제언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 워크샵 내비게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항상 신경 쓰는 상담센터이다 보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개인 맞춤형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이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이 소그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개인별 진로 검사 그리고 어떤 진로 고민, 상담,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1대1로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타이틀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사업 목표는 학생들에게 스트롱 검사, 진로 흥미, 그리고 CST, 강점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런 것을 목표로 했고 그 외에도 학생들의 어떤 핵심 가치 그리고 비전 이런 진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 추진 배경은 학생들 대상으로 욕구 검사를 하면 항상 진로에 대한 욕구가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반영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소규모 대학 그리고 학생들이 다 그 개인 맞춤형이 요즘 그 대세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진로에 대한 욕구는 비단 뭐 우리 학교 학생들만의 욕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핵심 가치, 인생에 대한 비전, 진로에 대한 목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스트롱이나 CST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도 특성이고요. 그리고 팀 리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본인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의 진로를 결정하고 설계했는지 경험담을 공유하고 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풀어가는데 도움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2가지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1박 2일로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는데요. 시간을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당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시한 스트롱 CST 검사 결과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해석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본인들의 핵심 가치를 포함한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경험을 하고 마지막 팀 리더 박람회에서는 현장 전문가들과의 어떤 강의, 상담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이론과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멋지게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이 디자인해서 포스터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목표가 학생들 100명 참석을 목표로 했는데 80명 참석을 해서 80% 달성률을 이뤘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 조금 수치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교수님들, 학생들 독려도 해서 참여율이 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내비게이터는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4.84, 5점 만점에 많이 높게 나왔고 추천 의사 역시 4.9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진로 탐색 역량 강화라는 검사 도구를 가지고 사전 사후 검사를 한 결과 사후값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성적 사업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통해서 창의 융합적인 인재로 육성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자신에 대한 진로 정체감을 증진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교에 대한 흥미, 적응력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상담센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기초교육원 프로그램인 사랑을 하는 삶과 인문학의 한계 프로그램을 경호 부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목처장 한병학입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지금 가슴이 떨리는데 또한 좀 설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골반 기초교육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꿈업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소박하게 나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발표는 4가지 교양교육과정, 편성과정, 편성방향, 그리고 교양교과목 연계, 우수사례 1, 2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교양교육과정 편성방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는데 특별히 꿈업 인성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그 과목이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라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은 보편적 진리와 휴머니즘 그리고 대학 인재상 반영에 특별히 연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톨릭 대학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다 조사를 해봤었을 때에 건학인연 그리고 인재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교양교 과목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이 된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가 바로 그 과목에 해당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학교의 건학인연 그리고 이 인재상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과목이 실시가 됐는데 사실은 교양 과목이 이루어질 때에 경험 중심적인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꿈업 인성 프로그램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나눔의 상, 조금 있다가 발표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내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문학의 향기, 두 번째 인문학의 향기라는 그 프로그램은 목포 문화 박람회 관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도 문화 비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여기 그대로 남도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민활동 참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러빙 빈센트는 비엔날레관, 비엔날레관 참관을 비롯해서 이 갤러리라던가 아니면은 미술관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그런 활동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팀을 그렇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팀을 꾸리고 난 다음에 팀을 꾸리고 기초교육원의 이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에 따라서 팀을 꾸리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체험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성 및 이 결과 보고까지 학생들이 하게 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고 그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 및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체험 활동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 그리고 공감 능력을 좀 올릴 수 있었다.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5가지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제 첫 번째 사랑과 나눔의 삶, 특별히 존중과 사랑,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면서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 작업, 춤 작업, 그림 그리기. 그리고 10월 5일 별관 1층 다도실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예, 사진 작업입니다. 시험 소감문을 읽어보면, 제가 직접 참여를 한 것은 아닌데 시험 소감문을 읽어보면 이 세션 때에 이 시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지금 모습을 표현하는 사진을 하나를 고르고 또 미래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을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또 이것을 담당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공감과 피드백을 이렇게 주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고 있던 자기 내면의 어떤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춤 작업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나무의 춤, 사교의 춤, 공동체 춤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그 피드백을 들어보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자기 감정과 에너지를 소통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각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다 하는 그런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춤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여기 하트 아이비 화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저기 앞에 화분들이 이렇게 있죠. 기초교육원에서 이 하트 아이비 화분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앞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꿈을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끼우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꿈을, 이 화분을 키워가면서 자기 자신의 꿈을 키워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깨달음들, 그것을 그림으로써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그림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니까 몇몇 그림들은 반추상화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듣지 않고서 참 이해하기는 힘든데, 근데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걱정 없는 바다, 걱정 없는 바다. 그리고 이 학생은 사랑과 나눔의 꿈, 새싹이 이 하트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즐겁다 하면서 스마일을 표현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따뜻함을 표현한 학생도 있었고, 손을 잡으며 온기를 나눴다. 뭔가 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업 인성교육 프로그램 체험 수기집이 곧 발간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수 20명, 참여율 100%, 만족도 4.86점. 예, 만족도 결과가 꽤 준수하게 나왔다고 평가됩니다. 학생 시험 수기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는데 끊임없이 파트너가 바뀌는 충동작 치료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만남에 대한 반가움과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빗방울을 맞아 다시 살아날 새싹처럼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며 삶의 의욕을 찾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머릿속과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적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런 체험 수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돼서 저는 참 반갑고 학생들이 대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 인문학의 양기가 아니죠. 프로그램 내용은 목포 문학 박람회 전시 및 공연 관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를 대표하는 문학인의 작품 세계와 한국 근대 문학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포문화 박람회는 여러 가지 부스와 여러 가지 섹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3개의 섹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포문학과는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문학과, 목포문학의 고장들의 작품 세계를 전시하는 그런 곳인데 크게 4개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우진관, 박하선관, 차범석관, 김영관. 각 목포문학의 고장들의 그런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고, 학생들의 수기를 보면 각 작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체험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에는 한계였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미디어 셀러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화, 웹툰의 미디어 산업 성장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었습니다. 특별히 만화, 웹툰 파트, 그리고 영화, 드라마 파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글자 콘텐츠관, 한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전시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자 전시뿐만이 아니고 폰트 필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디오북 만들기, 학생이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V자 표시라고 있네요. 내가 쓰는 문화, 목포문학사,
미디어 셀러관, 글자 콘텐츠관, 디지털 방명록. 성과입니다. 시험 수기지 발간 예정이고, 그리고 만족도는 참여 학생 수 29명 중에서 96.7% 참여율을 보였고, 만족도는 4.19의 결과를 냈습니다. 원래 나에게 문학이란 단지 글이었고 공부였지만 문학 박람회를 통해 문학이 새롭게 색다르게 다가왔다. 역사책과 다르게 문학은 그 시대에 빠져들어 공감할 수 있는 공부로 나에게 배움을 주었다. 여러 가지 수기 내용들이지만 다 같이 학생들이 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체험활동 이전에 자기 자신이 아닌 체험활동 이후에 새롭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이 체험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교사학습지원센터장이 나오셔서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영경입니다. 글썽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아실까요? 저희 CTL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교육의 모든 것, 그것을 통칭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글썽을 명명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글썽은 우리 CT의 박재정 선생님과 장한수 선생님이 21학년도에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준비하고 또 전문가하고 연계하고 또 그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매 순간순간을 1, 2학기 동안에 정말 정성을 담아서 운영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CTL이 운영된 이후 글쓰기 교육은 늘 시작되어 왔었는데요. 2019년 노성기 청장 신부님과 함께 조금 더 글쓰기의 인문학적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글쓰기 교육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교수학습 지원 쪽에 있어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서 글쓰기는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증진에 중요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그다음에 소통 능력, 또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분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에 학습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글쓰기를 도입한 이후 2020년에 글썽이라는 명칭을 명명하면서 글쓰기 교실, 글쓰기 특강, 그다음에 1대1 첨삭 지도, 그다음에 수기 공모전, 우수 사례 발표 이런 5가지의 작은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글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시켰고요. 그러면서 20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은 비대면 교육으로 됐고 그 과정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글썽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산도 시켰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까 진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진심으로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한병옥 신부님과 조발근희 신부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례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글쓰기라는 것을 귀찮고 어렵고 여기는 부분들을 강요적으로라도 시작은 했지만
또 거기에서 첨삭 지도를 받고 자기의 글을 수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지만 소소한 성공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20년도에 이런 저희가 학부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글쓰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학교 기초학력 진단 평가에서도 평균이 국어 성적의 평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 이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이렇게 점수가 낮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기초학력 미달이 최대 2배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서 이런 글쓰기 교육이 특히 우리 CTL 쪽에서는 더 강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사업을 계획할 때 이렇게 환류를 시켜왔는데요. 19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적 글쓰기로 주제를 확장했고 이제 20년에 이제 저희의 학습 역량하고 관련해서 쉐어에 맞춘 이제 글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시켰고 21년에는 이 체계화를 더 정착화하고 또 학생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저희 쉐어 학습 체계 다 아시죠? 그래서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특강을 통해서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알리는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자 했고요. 그런데 특강만 들어서는 학생들의 동기는 부여되지만 실제 글쓰기 역량의 향상으로는 연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대1 글쓰기 클리닉을 굉장히 21학년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305명이죠. 305명은 우리 실무 선생님들이 일일이 학생들한테 자기가 쓴 글을 받고 그것들을 그 자료를 전문가 선생님한테 연결해주고 또 그것들을 이제 다시 또 학생한테 해주고 또 근데 이제 학생들이 또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그 피드백을 이제 첨삭 지도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이해도가 틀리잖아요. 똑같이 문자로 글로 써서 피드백을 주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반문을 하거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또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그것들을 학생들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소통을 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학생들과 이런 프로그램 글쓰기 클리닉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실행력을 키우기 위해서 글쓰기 집단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학과별로 또 전공별로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길러야 되는 어떤 실무적인 글쓰기를 키우기 위해서 전공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유아교육이면 유아교육에 맞춰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에 맞춰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글쓰기 첨삭 지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고쳤더니 레포트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또 스스로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또 다른 학생들한테 이렇게 성공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료집을 만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글쓰기, 에세이, 수기 공모전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글쓰기에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글썸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추진 일정들은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글쓰기 왜 필요할까? 자기 전공하고 연결시켜줬을 때 학생들이 글쓰기 또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글쓰기는 책무성이다 이런 어떤 특강도 운영을 했고요. 또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글쓰기가 적용되는지 왜 교사가 글쓰기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이론 강의뿐만이 아니라
워크숍의 형태로 통해서 학생들이 재미난 또 의미 있는 글쓰기를 경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올해 아까도 305명이라고 제가 자랑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글쓰기는 2020년도에는 이렇게 첨삭 지도를 받아서 전달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이번에는 동료 첨삭도 한번 해보고 했고요. 친구들끼리 서로 바꿔가면서 첨삭 지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온라인 이제 실제 전문가 선생님한테 첨삭 지도를 받는 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 저희는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이 매주 화요일에 오셔서 이렇게 1대1로 설명해주고 첨삭 지도한 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시고 하는 것도 했고 또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실시간 화상 첨삭 지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글쓰기 첨삭 지도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고서에 첨삭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줬고요. 또 구글을 활용해서 이제 참여 후기를 좀 적도록 했고, 이때 1대1 첨삭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A+를 받은 보고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거는 지금 5월 21학년도 거는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는 20학년도 샘플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공유하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매 학습력 경진 대회를 이제 열 건데요. 수기 공모전 부분을 열어서 다양한 자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글쓰기로 나타내보는 그런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성과를 분석해 보면은요, 주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글쓰기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이 키워지도록 우리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전공별 또 학년별 학생 수준을 이렇게 분석해서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도했고요. 또 휴먼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그다음에 소통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도록 해서 이런 능력들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진에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또 학생들은 절대 공부가 쉽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는 앉아서 하기 힘들죠. 그래서 학년별 절대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년이나 학과에 직접 찾아가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설득하고 안내하는 그런 홍보를 했고요. 또 그것도 어려워서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교양 교과와 연계한 글쓰기 지원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시간, 또 전문가의 시간을 고려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 학생에 많이 참여할지 안 할지 예측이 어렵고 또 갑자기 또 교과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학생들이 또 욕심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늦게 온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예산에 혼선이 좀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율도 660명에 도달할 만큼 꽤 많은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은 이제 조금이나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학 동안에 저희 우수 사례집 또 제작해서 또 22학년도에도 학생들이 많이 보고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글섬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인데요. 이렇게 글쓰기 동기부여와
어쩔 수 없이 과제 중심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글쓰기의 중요성을 느끼고 향상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 중심의 글쓰기 클리닉을 또 지속적으로 확산해 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학과별 또 취업과 관련된 글쓰기 지원으로 현장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또 전체 학생들의 기초 학습력 강화의 매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간호학과 최선 교수님 나오셔서 프로그램 이제 성과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간호학과 최선입니다. 저희 휴멘토다 프로그램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멘토다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멘토다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케어 실무 인력 인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목표,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성과, 기대 효과, 향후 계획을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대학 혁신 전략 목표인 휴먼 중심 보건복지 전문의 양성에 충실한 소통, 협업, 교육 발성을 위한 대학 혁신 실행 과제인 2.1.2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시행의 목표를 두고 세부적인 목표인 간호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탐색 및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를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추진 배경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에 따른 추진 배경 1. 대학 혁신 전략 목표인 2.1.2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시행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중심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실무 현장에서의 인성 및 핵심 역량 함양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등 인문학에 대한 영역의 확대와 학생 체험 활동의 다양화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자기 탐색 및 환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추진 배경을 통해서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재학생 사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실습 현장을 이제 찍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동료들을 사진을 찍으면서 작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교내 임상 실습을 진행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홍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재학생들의 사진을 제출을 받고 심사자를 거친 후에 입선 작품 25작품을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사진이 각각의 학생들한테 시상을 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최종 선정된 25점의 작품을 본교 로비에다가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이제 작품을 감상했고요.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진전의 작품 설명과 좀 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세 번째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미술전과 미술체험입니다. 그래서 작가 섭외 및 학생 일정 조율을 예술이 나들이를 갑니다라는 배너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을 일정을 좀 조율을 했고요.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서 참여 학생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진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파우치 만드는 사진을 두 번째 사진으로 넣었고, 세 번째는 이제 미술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사진이 세 번째 사진입니다. 그러한 이제 일정을 통해서 세부 내용인 이제 프로그램은 첫 번째 간호학과 재학생 사진전,
사실은 이제 교내 실습뿐만이 아니라 임상 실습을 하는 사진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을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 중에 선정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단합되는 모습들은 참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선정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재학생 사진전과 그다음에 이제 미술전은 그 로비에다가 이제 작품을 전시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제 찍기는 뭐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찍었는데 우리 학교의 로비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전이 미술전 그리고 세 번째의 사진이 그 미술 작가분들과 함께하는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파서 학생들이 이제 소유하는 이러한 부분들과 두 번째는 이제 컵 만들기, 세 번째 파우치였는데 사실은 도장이라는 것이 자기 소유여서 그런지 자기가 체험하지는 않지만 그 만들어주는 것을 소유하는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이쪽에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컵 만들기, 세 번째 파우치였거든요. 그리고 그 작가분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사진들이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가져온 것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사진의 모습들인 거고 그 다음에 작가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 또 교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컵 만드는 거 그리고 파우치 만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사진을 찍는 것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사진을 찍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이어서 그것을 이제 글로 서예로 풀어냈었는데 음악에 취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후회하지 않게 살고 싶다라는 것인지 많은 자기를 탐색하는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내 실습을 하는 동안에 사진 활동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선정한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러한 사진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고민하고 찍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사진들은 학생들이 고민한 사진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런 사진들 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진들보다는 우리 이제 간호학과에서는 늘 생각하는 것이 팀워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진으로 담은 그런 것들이 제게는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교내 이제 실습하는 동안에 찍은 사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술 체험을 통해서 파우치 만든 거, 그리고 도장 체험한 거, 그리고 미술 전시 이러한 작품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성과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정량적인 사업 성과는 핵심 역량 지수 3.9점 이상이었고요. 만족도는 이제 참여 학생 수가 18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점 기준으로 3.5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문항들을 보면 프로그램 홍보가 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향상돼야 되고 보완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만족도에서 프로그램 참여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도 이 정도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성과의 두 번째, 정성적 사업 성과입니다. 지표 세 가지, 주최자, 참여자, 진행자 순으로 해서 러브 지표를 했는데 결과는 중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자에 대한 러브 지표의 연계, 의견, 비전, 기대는요. 다 상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달성을 위한 실행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설을 시행했고 문화예술 등 인문학에 대한 영역의 확대와 학생 체험 활동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의견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 및 학과 활동의 이제 감소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체험 활동을 다양화하고 자기 탐색 등 인성 함량을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요. 비전이 이제 사진전 주제를 실습 현장에 대한 내용으로 코로나 이제 시대에 유노멀 시대의 학생들의 간호학 실습 현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 재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출품한다든지 체험에 참여해 봄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간접적 이해, 자기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최자의 비전을 갖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자의 러브 지표의 결과는 중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나 조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분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있었어요. 프로그램 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과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공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지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 부분이 아무래도 중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혁신에서의 부분은요, 간호학 실습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하므로 간호학과 재학생들의 임상 현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전년도 프로그램과 달리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한 체험 부스를 통해서 문화예술 및 인성 함량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정성적 사업성과의 참여자에 대한 러브 지표는 중 이상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기분을 전환시켰고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음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참여에 대한 결과는 간호학과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지만 공지를 전달함에 미흡함이 이제 좀 있어서 중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수업 운영 방식 자체가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 혼합되어 있어서 수업 중간에 이제 시간을 활용해야 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참여율이 좀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망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탐색의 기회가 확대가 됐었고요. 동료 친구 및 선후배들과의 소통 능력이 증진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분을 전환시키고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경험하고 학교 선후배들과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성과는 문화예술 인문학에 대한 이해 확대인 것 같고 학생 체험 활동을 통한 동료 친구 및 선후배들과의 소통의 증진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 3개의 기대를 했거든요. 휴면 중심 보건복지 전문의 양성에 충실한 소통, 협업, 교육. 두 번째, 인간 중심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간호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인성 및 책임, 핵심 역량 함양. 세 번째,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자기 탐색 및 환기를 가지고 기대 효과의 결과는 교내 임상 실습 현장을 주제로 함으로써 실습 현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그리고 문화예술 등 인문학에 대한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간호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탐색과 타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있었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심 역량 지수 및 현장 실무역 교육 혁신 지수가 증진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학 향상인 거고요.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통해서 문화예술 관심 확대를 시켜야 될 거고 참여 독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활동 연계와 공간 정비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학 향상을 향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하나를 더 넣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프로그램 계획 시 과정이 원활하도록 과정 부분을 개선해야 함과
체험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 시 장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율하여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인원수를 고려하여 장소를 선택함입니다. 휴먼 투닥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할 때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까르르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자 준비를 간호학과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까르르 웃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획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까르르 웃을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과 공유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1차 유시 공모전 마련해가지고 1학기 때 우수작과 2학기 때 우수작 지금 틀어드릴 건데요. 그거 보시면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